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체크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저 사실 오전반도 4교시 오늘 녹음 안 했어요. 그분들한테 녹음 안 됐다고 말했어요. 쉬자고 할 때 종료 버튼 누르려고 봤더니 빨간 테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었는데 이거 안 까먹게 이야기 좀 해줘요. 제가 잘 까먹어요. 전문거래여서.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임명 씨. 이제 외화 외환 차익하고 외화 환산 이익하고 이 두 개 계정은 어떨 때 쓰는 건지 이해가셨죠? 자, 다음 일단 우리 외환 차익에는 우리가 회수나 상환할 때 일어나는 거고 환산은 결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산할 때 외화를 평가할 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수수료 수익이라는 건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자 그런데 자 우리 그 용역에 대한 대가가 우리 회사가 용역을 제공해서 돈 받는 게 영업활동이 아닌 경우에, 용역을 제공해서 돈 받는 게 맞는 경우는 그 우리 영업활동인 경우는 용역 매출이라고 해서 400번대의 매출 계정 과목을 쓸 건데, 그런 게 아닌데 그걸로 돈을 받는 경우에 우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수수료라 그랬죠. 근데 과거에 줄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거꾸로 받는 경우에 수수료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 계정 과목은 우리 오늘도 복습하면서 봤죠.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했을 때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우리가 돈을 많이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이, 그럼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라는 건 취득 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유형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고 이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그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럼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우리 투자부동산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투자부동산 하면서 투자부동산도 자산이니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다 포함시키는 거고, 그랬다가 우리가 투자자산 팔게 되면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에 적혀 있는 장부 금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으면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다. 그럼 우리가 유형자산이라는 건 우리 영업활동에 쓰던 자산인데 이걸 팔고 돈을 남기는 게 우리 영업활동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영업외 수익이고 투자자산은 뭐 당연히 영업활동 아닌 거니까 영업외 수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산수정이익, 채무면제이익 볼게요. 이 두 계정 과목 중에 한 개는 우리 시험 3개 중에 3번 나올 때 한 번 정도씩 등장을 하는데, 자,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대주주가 토지를 무상으로 우리 회사에 기증을 했어요. 자, 이 기증을 했는데 대주주가 취득한 가격은 1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증여 시점 공정가액이 2억이고, 자, 주주가 땅만 주면 되지 취득세 내주진 않겠죠. 그래서 무상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취득세를 8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볼게요. 납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는 건물주라고 주주가 땅을 주면 당연히 나는 차변에 토지라고 쓸 거고, 그럼 토지가 차변에서 따는 건 취득인 건데 이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걸 보면, 자 대변에 자 취득세 현금으로 800만 원 줬어요. 이 800만 원은 당연히 토지 취득 시 부대 비용이니까 토지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땅 지금 내가 차변에 토지라고 쓰는 이 취득하면서
지금 들어간 돈이잖아.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땅값은 우리가 공짜로 받았죠. 이렇게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산 수증 이익은 수익인데 이때는 공정가액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수익 인식은. 그럼 자산 수증 이익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면 얘는 2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토지의 취득금액은 2억짜리 땅에 취득세 우리 납부한 것까지 해서 우리는 2억 8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무상 취득 가액은 우리는 공정가액 더하기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합친 게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자, 그럼 이 금액 있죠. 주주가 샀던, 주주 법인이 샀던, 누가 샀던 이 금액. 그럼 이 사람 장부에 있는 건데 우리 회계상에서는 장부에 기록할 때 다른 사람 장부에 적혀 있는 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우리 장부에 왜 다른 사람 장부에 정보를 써? 그럴 일은 앞으로 영원히 절대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우리가 돈 주면 준 금액을 쓸 거고 그 금액이 없으면 공정가액을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장부에 얼마 주고 사왔었는지 그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보예요. 이 정보는 시험 때 무조건 줄 건데 쓸모없는 정보예요. 딴 사람 장부에 써져 있을 정보는 나한테는 지금 이 상황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가 일단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한테 수익이죠. 근데 이게 영업활동일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건 우린 영업 외 수익으로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원재료 100만 원치를 샀어요. 자, 그래서 자, 원재료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이다. 그리고 외상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냐? 그런데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A라는 거래처 1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상대방이 돈을 달래. 그래서 돈을 주고 싶은데 나는 돈이 6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60만 원밖에 없어, 돈 없어 라고 했더니 야 60만 원 주고 끝내지. 그럼 물론 줘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60만 원 이체하고 나머지 잔액은 면제받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우리는 외상 매입금 상환해야 되니까 부채를 줄이니까 차변에 오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 상환한다 이런 말 나왔을 때 외상 매입금은 부채라는 거 알잖아. 그럼 부채 줄일 거면 우리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이제 줄이고 그리고 나는 보통 예금에 60만 원을 주는데 자, 그럼 차이 나는 이 40만 원을 나는 채무 면제 이익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채무 면제 이익이다라고 쓸 거예요. 자, 시험에선 이 채무 면제 이익과 자산 수증 이익 이 계정 과목을
어, 그냥 번갈아 가면서 세 회차니까 1년에 2번 정도씩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1년에 몇 번 나온다? 아니면 어떨 때 몇 회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제가 책 쓰고 있다라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약속 안 지키면 위약금 물려야 될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기출 문제 정리해가지고 지금 통계를 내면서 지금 책 쓰고 있어서 몇 회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서 말하는 거야. 개정 과목 볼 때마다. 그래서 얘네들도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외 수익의 잡이익이란 개정 과목이 있죠. 잡이익은 우리는 의미가 크지 않는 것들. 이거 우리 뭐 할 때 봤을까? 우리 현금과 부족할 때. 그죠? 그때 원인 결산일까지 못 밝히면 돈이 남았는데 돈이 어딘가 들어왔는데 원인 모르겠으면 그때 우리는 그냥 현금과 부족 주면서 잡이익.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의미가 크지 않는 돈들 있죠.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잡이익은 무조건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 세금은 계산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계산한 후에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예요. 그러면 몇 원씩 계속 남는 거 다 잡이익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낼 때 몇 원까지 안 내요. 그런데 웃긴 건 그래도 걔네들이 우리한테 줄 때는 몇 원까지 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가 낼 때는 몇 원은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게 다 잡이익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든 간에 잡이익 개정 과목은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이었고, 자 이제 비용으로 왔어. 비용으로. 자, 비용은 영업 비용, 영업 외 비용으로 나누는데 영업 비용은 또 우린 제조 경비와 그리고 판관비로 나눌 거예요. 그럼 영업 비용에서 제조 경비는 500번대를 쓰고 판관비는 800번대를 쓸 거고 영업외 비용은 900번대 후반부를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비용에서는 영업 비용 개정 과목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오겠죠. 사실 우리 영업 수익은 매출이니까 우리가 팔려고 사온 거 팔아서 영업 수익밖에 없는데 우리 영업 활동에 쓰기 위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뭐 가정 이렇게 돈 나간다는 거예요. 직원들 경조사, 직원들 복리후생 뭐 종류가 많죠. 뭐 회식비도 내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진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영업 비용 개정 과목들이 있어요. 자, 영업외 수익은 거의 대다수가 영업 외 수익의 반대로 영업외 비용 개정 과목인데 근데 여기에서 참고로 자 우리 매출 원가 있죠. 상품 매출 원가나 제품 매출 원가도 얘도 영업 비용은 맞는데 이 매출 원가는 제조 경비 더하기 우리 인건비 노무비 더하기 원재료 사용한 거 있죠. 자산 이것들을 다 한 게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원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상품 원가라든지 원재료비만 쓰면 안 되고 뭐 상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진 게 우리 매출 원가예요. 팔린 거에 대한 원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매출 원가도 영업 비용인데 이건 우리가 분계를 따로 안 하고 컴퓨터가 산정을 해서 같이 넣어줄 거예요. 컴퓨터가 산정을 해서 그래서 매출 원가도 영업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영업 수익 나오기 이전에 있는 건 다 영업 수익 비용이에요. 여기 우리 손익계산서 가봤을 때 여기에 영업 이익이라고 있죠.
영업이익 이전에 있는 건 전부 다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그리고 얘도 영업비용.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온 건데 이 매출원가 산정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들이 제조경비하고 노무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네도 영업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지금 매출 원가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물건값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들어갈 거라는 걸 공장 쓰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는 지금 이 교재는 상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관비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이 책만 빼고 나머지 시험 보는 세 분류는 전부 다 우리 공장이 있어서 하는 우리 제조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500번대 800번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틀린 개정 과목이 몇 개 있으니까 그것만 제가 구분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판관비가 기준이고 제조경비가 틀린 게 있는 건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때마침 처음부터 틀려요. 자, 첫 번째 급여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우리 사무직이나 영업직의 급여는 개정 과목으로 급여를 쓰는데 우리 생산직은 전에 한번 말한 적 있죠. 생산직은 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급여라고 치면 500번대 급여가 있어요. 그럼 500번대 급여가 있는데 그럼 500번대 급여 쓰면 되지 생산부 직원을 임금이라고 꼭 써야 되냐? 예, 임금이라고 쓰는 게 원칙이고 그래야 맞아요. 생산직 근로자는 임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써야 되는데 500번대 급여라고 쓰는 건 어떤 경우냐면 공장이 있어서 월급은 줬는데 그 월급이 우리 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 있죠. 공장 수위 아저씨, 공장 청소하는 아주머니, 공장에 정리하는 사무직 직원이라든지 소발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 생산직이 아니잖아. 그분들의 월급은 500번대 급여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우리는 임금이라고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생산직이면 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용직 근로소득자들 있죠. 이분들의 월급은 잡급이라고 쓸 거예요. 이 잡급은 공장 청소 아르바이트 시켰다 500번대, 본사 문서 정리 아르바이트 시켰다 800번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쓸 거예요. 얘네들은 다음 페이지 넘기면 오른쪽에 자 퇴직급여. 이 퇴직급여는 우리 언제 봤죠? 어제 마지막 시간에 본 것 같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도 퇴직급여라고 썼고, 또 퇴직금 지급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모질에도 퇴직급여라고 썼고,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 가입해서 납부할 때도 퇴직급여라고 하고, 그때 쓰는 개정 과목이 퇴직급여예요. 자,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시작했네요. 자, 비용의 자리는 차변이죠. 비용이라는 건 비용은 얘는 자리가 차변이죠. 왜냐하면 대변에 나한테서 돈이 나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미지급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외상으로 물건 사거나 돈 쓰거나 밥 먹거나 뭐 하면 대변에 돈 줘야 되거나 돈 나가면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의 자리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 왜 이걸 기억하자라고 하냐면 그래야 나중에 분계가 빨라져요. 월급 줬대, 차변에 급여, 대변에 얼마 빼고 줬다, 이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겠죠. 돈 나간 게 보이면 좋은데 오늘 돈 안 줬대, 그러면 생각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근데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돈 썼네요. 대변에 돈 주거나 외상이겠죠. 하면서 대변에 둘 중 하나를 쓸 건데, 근데 그것보다 직원한테 뭐 돈 줬네요. 그러면 뭐 사줬네요. 복리후생비. 근데 지금 돈 줬다, 카드 긁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게 분기가 더 빠르겠죠. 자, 그럼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직원들한테 뭔가를 지급을 하면 우리는 복리후생비예요. 자, 직원 밥값 내줬다, 회식비 내줬다, 직원 작업복 사줬다, 직원 경조사비다. 우리 화환을 샀어요. 계정 과목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원 결혼식에 화환 보냈든지 아니면 조사에 화환을 보내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우리는 직원이 그런 경우에 혹은 우리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에서 회사가 직원들 지원해주는 돈 있죠. 그런 것도 복리후생비예요. 그럼 이 복리후생비는 그 직원이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대, 사무직 직원이면 800번대로 구분해서 쓸 거예요. 우리는 공장에 있어서 들어간 돈은 철저하게 500번대로 분리 딱 구분을 해서 쓸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여비교통비. 자, 여비교통비는 우리 뭐 할 때 봤죠? 여비교통비는 우리 직원 출장 보낼 때 그때 봤었죠? 가지급금 할 때. 가지급금 하면서 직원 출장비를 우리가 정산할 때 그때 썼고, 혹은 출장비를 알면 여비교통비라고 썼죠. 근데 출장비만이 아니라 정말 교통비 있죠. 직원들 뭐 움직이고 하는데 항공권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버스비나 KTX 승차권 구입했다라고 해도 여비교통비라고 쓸 거예요. 자, 다음 접대비를 보면, 자, 우리 직원이 밥 먹는 밥값을 법인카드로 쓰면 복리후생비인데, 직원이 밥을 먹는데 거래처 직원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직원이 화환을 샀는데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화환을 샀거나, 혹은 거래처 직원 경조사에 돈을 보냈거나, 혹은 거래처 체육대회에 도시락을 보내거나, 우리 시험 때 우리가 거래처에 뭔가를 보내면 전부 다 접대비인 거예요. 그럼 이 접대비는 매출 거래처면 800번대 접대비, 그 거래처가 나중에 원재료 매입처다 그러면 500번대 접대비라고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접대비는 똑같은 사항인데도 거래처 직원이 끼면 접대, 우리 직원끼리 한테 해주는 거면 우리는 복리후생비. 자, 이 두 개 계정 과목 선택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자, 이 두 개 선택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자, 지금 여기에 비용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인정해주는 한도가 있는 게 있고 한도가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어요. 법인세법은 직원한테 회사 통째로 다 줘도 잘했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직원한테는 한도가 없이 무제한적으로 다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접대하는 거는 한도가 있어요. 접대는 있긴 있어야지. 거래처 직원한테 좋은 경조사,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경조사도 챙겨줘야 되고 서로, 그리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코로나인데 식사하면 참 안 좋지만, 그런 이런 인정은 하는데 한도를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이거 선택할 때도 얘는 신중하게 써야 되지, 막 쓰면 사장님이 여러분 미워할 거예요. 나중에 비용 인정 안 되면 큰일 나겠죠. 비용 인정 안 되는 만큼 세금 20%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항상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써도 우리 직원들이 한 것처럼, 거래처랑 먹어도 우리 직원들이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모든 건 우리 직원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그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쓰는 게 엄청 어려운 기술이었죠. 근데 그거 잘 쓰는 직원이 엄청
각광받았던 게 그 여러분들 회식하면은 사진 찍죠. 그 기념 사진이 아니고 회식 증빙 사진이에요. 그걸로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증빙 없으면 세무조사 나왔을 때 전부 다 틀려요. 그래서 증빙 사진인데 증빙 사진을 시작할 때 중간에 끝날 때 2차 갔을 때 찍으면 그거 가지고 한 1년치 우려먹을 수 있어요. 한 번 가지고. 포토샵이 사는데 사람이 있다 없다 왔다 갔다 위치 바뀌고 장소 바뀌면 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진 찍는 거지 기념 남기려고 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계 담당자는 사진 필요해요. 갔을 때 꼭 사진 찍어야지. 세무조사 나왔을 때 사진 없으면 그때 들어간 부가가치세부터 세금까지 전부 다 경비 입증 안 되고 부가가치세 뱉어야 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증 사진으로 전부 다 기록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자 명단까지 써요. 증빙으로. 그냥 법인 돈 가지고 회식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이제 우리 통신비. 자, 통신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체국 아시죠? 우체국 이름이 옛날에 우정국이었죠. 자, 그럼 대한민국의 전화선은 어디에서 깔았을까요? 강은경 씨는 아실 것 같은데 전화선 어디서 깔았을까요? 우체국에서 깔았죠. 은경 씨 어릴 때 이런 거 못 봤어요? 저희 할머니 집에 저 기억이 있는데 가면 까만색 전화기 막 돌리면 교환이 받아서 바꿔주고 했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촌사람이라 그래요. 자, 그 우체국이 깐 거예요. 전화선은. 자, 인터넷은 누가 깔았을까요? 우체국이 깔았어요. 전부 다 우체국이 깔았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보급이 많이 되면서 이제 한국통신이라고 거기에서 우체국에다가 그 라인 사용료를 내고 이제 가져가서 별정 기관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휴대폰도 그 깔았는데 그 나쁜 그 대머리 아저씨가 자기 애 결혼시키면서 그 SK텔레콤이라는 원래 한국이동통신 그걸 테이프 파는 회사에다가 넘겨버렸죠. 우리 세금으로. SK는 우리 국민은 잘해야 돼요. 우리 한국이동통신을 걔네들이 가져가서 SK텔레콤이 돼서 지금 된 거지. 아니었으면 비디오 테이프 카세테이프 팔다가 뭐 먹고 살았을까 걔네들. 그죠? 테이프 망했겠죠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우체국은 그거 말고 등기나 우표 같은 것도 팔죠. 그 전부 다 휴대폰 요금이든 인터넷 요금이든 전화 요금이든 등기 요금이든 우표 요금이든 다 통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휴대폰 요금은 통신비라고 생각 잘하더라고. 근데 등기비 줬대. 고민하지 말고 우체국이네 통신비라고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 걸고 온 거지. 뭐 전화선 우체국 깔았다는 거 뭐 그런 건 그냥 우리 잡다한 상식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수도광열비 전력비라는 글자가 있는데, 자, 이건 자 우리가 보면 자, 개정 과목에서 수도광열비라는 이 개정 과목은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 사무실의 전력비 그리고 상하수도세, 난방용 유류 아니면 그 가스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도광열비라고 해요. 자, 이 수도광열비는 800번대만 우리가 쓸 건데 800번대만. 자, 그런데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은 전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정 과목을 전력비라는 개정 과목을 따로 쓰고 나머지는 가스 수도료라고 써요. 얘는 500번대의 전력비와 500번대의 가스 수도료라고 써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전력비를 제외한 상하수도세나 공장에서 있는 난방용 유류라든지 아니면 가스비 같은 거 있죠. 우리 등유 넣는 공장에서 많이 추우면 난로 때우고 하기 위해서 등유 사고 그렇게 하죠. 그런 거는 우리는 가스 수도료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전력비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사무실은 전부 다 수도광열비라고 쓰는데, 근데 그 공장 운영하는 곳이 아닌데도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전기만 따로 통제하고 싶은 곳들, 그런 곳에서는 전력비라고 써요. 예를 들면 우리 학원 전기세 몇 천만 원 내요? 2천에서 4천 사이 내요, 한 달에. 우리 교실이 50개예요. 근데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내요. 우리 겨울 난방 하는 게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학원에서는 강사료는 인건비니까 그 외 나머지는 월세? 월세도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우리 조물주보다 위에 있는 건물주, 우리 저기 우리 강남대로 앞에 있는 유니클로 있는 본관이 있죠, 5층. 아시는 분도 있어요. 상담하실 때 그 한 달 벌써 1억 2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그 5층이랑 10층은 쓰고 있는데 거기만 해서 한 2억 정도 나가요, 한 달에 월세만. 어마무시하죠. 야, 2억이나 월세 내는데 에어컨 더 설치한다고 구멍 뚫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정말 조물주와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제 많이 샜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수도광열비라고 전부 다 사무식은 쓸 거예요. 그런데 FAT 1급 시험에서는 전력비라고 800번대를 쓴 적이 한번 나왔어요. 그때 말이 많아서 모레 사람들이 이의제기 신청해서 당연히 이것도 맞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소심해서 안 내고 있긴 한데 그런데 얘도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원래 어떤 거든 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통제하고 싶으면 계정하고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세무사 시험은 아예 얘가 800번대가 없는데 회계사에는 만들어 놔서 쓰고 싶어하는 분위기는 조금씩 보여요. 자, 그럼 수동학력이라는 계정과목을 꼭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세금과 공과금. 자, 이 계정 과목 하나 보고 우리 끝냅시다. 자, 세금과 공과금이라고도 하고 공과라고도 하는데, 자, 얘는 일반적인 진짜 세금들 있죠. 근데 이 세금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거,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세도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거죠. 자, 자동차 취득세는 계정은 뭐라고 하죠? 차량 운반구라고 하죠. 취득세는 취득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는 거고, 자동차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죠. 우리 지금쯤 자동차 쓰신 분 자동차세 나오죠. 시시당 200원,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감면 1차분에 45%, 2차분에 그 전체 시시당 200원 한 거에 55%를 내게 돼요. 이제 우리 관심을 가져서 그런 고지서 받으면 왼쪽에 적혀있는 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세금과 공과금. 또 우리 공과금에서 보면 우리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진짜 벌금도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써요. 벌금. 그리고 우리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비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말이 우리 업무와 관련 있는 협회의 일반 회비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거는 세금과 공과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상공회의소 회비. 자, 그리고 나중에 이상한 것하고 공부할 거예요. 간주 임대료.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세금 중에 이거 말고 또 이것도 한 개 더 기억합시다. 우리 주민세 균등분. 우리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들 집 세대마다
세금 부과하거나 법인마다 세금 부과하는 균등화 주민세가 있죠. 지방소득세 말고 이 균등분도 세금과 공과금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처리하기도 하죠. 본인후생비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금과 공과금인데 지금 이 모든 게 공장하고 관련 있으면 500번, 본사하고 관련 있으면 800번인 거예요. 그렇게만 구분해서 쓰면 돼요. 나중에 많이 실수하는 게 자동차세예요. 왜냐하면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 세금과 공과 세 개 중에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건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